건설전문 변호사의 건축분쟁교실 20강의입니다. 1조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은 잘 승소하는가요? 라는 거에 같이 알아보겠는데, 지금까지 내가 몇 가지 징후의 공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결정을 해줄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이 1조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이고, 제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을 막는 것도 해봤고, 또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막아도 받고, 이거 중지시켜버리는 거죠. 다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같이 이제 고민할 내용은 과연 1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뭐냐, 아무 때나 되느냐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가처분 결정의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냐. 세 번째, 가처분 신청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냥 가처분 신청 덜컥 먼저 하면 오히려 쫓겨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, 뭔가 준비해야 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할 수가 있어요. 다 준비되면 새로 해라,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, 25년간 2000여 건의 부동산 건설, 재건축,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1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란 뭐죠? 내용 그대로입니다. 신축 공사 후에 완공될 건축물, 주로 자기의 건축물보다 남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왜냐하면 남쪽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북쪽에 있는 주택, 건물 등의 일조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, 이런 경우에 신축공사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주로 공사 전체를 금지시켜달라는 것은 안 되고, 그 공사를 함으로써 몇 층 이상부터 나한테 1조 침해를 준다. 그러니까 몇 층 이상을 초과해서는 건축하지 마라 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. 처음부터 공사 전체에 대해서 금지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변호사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, 이러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. 만약에 소송하다 보면 1조 감정평가를 합니다. 1조 청량감정을 하는데, 이 1조 감정평가상에 1조 침해가 법적으로 정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 나타나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제가 어느 한 집이 1조 침해가 일어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니만 그쪽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. 들은 척도 안 합니다. 우리가 대공사고, 그 다음 옆에 주택 한두 집 해가지고 1조 침해나 일어나가지고 이 큰 아파트 신축 공사를 막을까? 전 당연히 막았습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택 간에 해놓는 경우도 1조 침해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1심, 2심 대법원까지 제가 다 이겨가지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. 물론 저 나름대로의 그동안 노하우 때문에 공사하는 측에서 또 가처분이 인용 안 되도록 또 대부분 많이 해봤습니다. 근데 특수한 사유를 변호사가 주장을 해줘야 돼요. 그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두 번째,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공사 전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1조 침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인접 신축공사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가처분 신청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. 가처분. 많은 경우에 저한테 1조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오는데, 저는 요즘은 현장을 안 가더라도 네이버라든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 이제 도로뷰가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건물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. 지도를 보면 또 위치도 다 나옵니다.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이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안 될 것 같다. 설령 되더라도 일이란 걸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게 뭐냐면, 첫째, 공사 특파기 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1조 감정평가는 회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. 여러 개가 나옵니다. 검색에 들어가 보면 뭐 법원 1조 청량도 있고 뭐도 있고 이 실적이 많이 나와요. 그런데 최소한 공사 특파기 할 때쯤이면 해야 됩니다. 공사하기 전에도 가능해요. 공사하기 전에도. 일정한 정보만 입수되면 공사하기 전에도 가능한데, 이렇게 해가지고 1조 감정평가를 회사를 검색한 다음에 그 회사 연락해서 회사 담당자라고 공사 현장에 나와가지고 육안으로 이게 1조권 침해가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라고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. 회사 담당자 나와가지고 우리는 출장비 안 주면 안 가고 출장비 들고 오시라 그러십시오. 와서 딱 보고
아, 이 정도의 여기에 몇 층이 들어선다고요? 그러면 이거 될 것 같은데, 그리고 수인한도도 초과될 것 같은데 하는지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직원의 얘기가 1조 침해가 수인한도 넘을 것 같으면 감정부터 먼저 의뢰를 하세요. 그런데 1조 침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그것도 초짜의 내용이고, 또 회사 담당자가 그것만 해주면 그것도 초짜예요. 뭐냐 하면 1조 피해만 감정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1조 침해를 피하려면 신축 건물 몇 층 이상을 짓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도 감정을 같이 해주십시오. 물론 감정료가 더 들어갑니다. 같이 해줘야만 이게 효과가 있지,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고 1조 피해가 이만큼 났습니다 라는 것만 가지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봤자 또 안 돼요.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까지 감정을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한테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1조 회사를 좀 의뢰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하단에 설명란 우측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나올 겁니다. 건축분쟁 교실. 그걸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1강부터 20강, 앞으로 연이어질 강의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난 PC로 보고 싶다. 그러면 r119co.kr을 쳐서 들어오시면 쉽게 푸는 부동산 법률 네 번째 건축분쟁안에 차곡차곡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